한류가요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요. 사드 때문에 그렇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최순실 사태 때문에도 그렇다, 중국의 경제 불황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갖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중국의 CCTV에 방송된 것을 계기로 K-POP 스타들이 중국을 휩쓸고 한국의 배우들이 중국을 휩쓸면서 20년 동안의 한류가 효자 상품이다 그랬는데요. 2004년부터 중국으로 이제 드라마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뭐 정치 불안 탓인지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사드 배치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한한령을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탓도 있다. 또 중국 정부가 이런 목리를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개입하는 이런 땡깡을 뿌리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외교 컨트롤 타워가 마비가 되어서 중국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도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2016년 7월 올 7월에 사드 배치가 발표되었을 때부터 이 정재계는 물론 이 관광업 종사자 사이에서 중국이 좀 장난을 칠 거다 이런 이야기가 터졌죠. 최근에 중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한류 금지령, 한한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류 금지령을 선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1월 2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한령의 존재 여부 및 한국의 사드 배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한한령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양국의 이 인문 교류는 민의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국 민중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당국도 이런 정서를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한국과의 비즈니스에 치명타를 입을 것을 감수하면서 한한령을 주도했다라는 중국의 설명은 납득이 떨어지고요. 더욱이 한한령은 명칭만 새로 붙었을 뿐 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 중국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외국의 문화 콘텐츠에 중국 이런 방송 횟수라든지 수입 횟수, 외국 어떤 스타들의 출연 횟수를 제한시켜 왔습니다. 2014년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히트를 친 이후에 해외 드라마의 온라인 편성을 30% 미만으로 제한하고요. 또 사전 심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드와 관련 없이 그런 추세로 가던 부분을 사드를 핑계로 좀 강화한 데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중국의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광전총국은 외국 방송국으로부터 판권을 사들인 그런 이 방송사들이 황금 시간대에 그 내용을 그렇게 틀지 못하도록 하고, 또 자체 이 창작 프로그램을 늘리라고 각 방송국에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의 이 한류 콘텐츠 배제에 이렇게 부채질을 한 셈입니다. 네, 영상 콘텐츠는요, 방영권 판매, 광고 수익, PPL 노출 등 어느 한류 콘텐츠에 비해서 돈 벌기가 좋은데요. 캐릭터 상품 등으로 또 거둬들이는 부차 수익도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 우리 방송 콘텐츠 수출액의 42.8%가 즉 한국 돈으로 하면 1305억 8천만 원이 중국에서 벌었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1년에 방송 콘텐츠로 벌은 돈이 기껏해야 3천억도 안 되는데 2,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는 양날의 칼과 같은데요. 중국의 자본이 이제 한국의 드라마에 이렇게 유입되면서 결국은 중국의 자본이 빠져버리면 한국의 방송 제작 부분이 약화되는 부분도 생기지 않겠냐. 자, SBS가 신사임당 관련해서 방송을 이영애 주연으로 찍기로 해서 제2의 대장금을 만들겠다 했는데 중국의 넉장 심의 탓에 이렇게 촬영을 마친 지 1년이 훌쩍 넘은
2017년 1월 25일 한국에서 먼저 방영하기로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 먼저 방영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복사가 되어서 중국에 이미 퍼져나가서 해적판이 중국에 먼저 돌지 않겠습니까? 거의 동시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수출하기 전에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 수익성이 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지금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문체부터 중국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고, 뭐 한류 20년 큰 소리 치고 문화융합이니 K-팝이니 이 정권에 들어서 문화에 그렇게 집착하더니만 기껏해야 문화예술계 뭐 만명 블랙리스트, 근데 그 탑에 김상률을 앉혀놓고 좌파 뭐 만명을 줬습니다. 이렇게 좌파 문화예술인사 척결한다고 내부에서 이 난리를 쳤습니까? 외부에 문화예술 수출도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막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체육부가 그냥 언론에 요즘 뭐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 때문에 욕을 먹으니까 그냥 웅크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행 유크를 20% 줄여라.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관광객 비중이 2015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위로 600만 구, 2위 일본에 비해서 압도적인 규모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이 부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다. 제가 중국 싸구려 관광, 쇼핑 관광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중국에 오히려 정부가 먼저 나서서 불합리한 저가 여행을 중점적으로 관리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 34만 5천원 2,000위안 이하 여행은 패키지 상품은 팔지 않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중국이 이러기 전에 한국이 먼저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한국 싸구려 관광을 가져와서 한국에 강제 쇼핑 시키고 또 관광물도 흐리고, 솔직히 말하면 별 도움도 되지 않고 적자가 오히려 한국에 관광 대행사들이나 가이드들이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단속해서 못하게 해야지. 중국의 관광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가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심지어 상하이 등 일부 지방에 이런 관광을 관장하는 여유국은 중국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 등 일부 대행 여행사에 2017년 4월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를 20% 줄여라. 이렇게 지침도 내렸다는 거예요. 자, 왜 20%냐? 중국 단체 해외 여행 상품 중에서 34만 5천원 이하 저가 상품이 20%다. 그러니까 이거 20% 줄이라고 하면 저가 상품은 관광을 가서 제대로 즐길 수 없고 바가지 상품 쇼핑 관광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창피하고 쪽팔리지 않습니까? 자, 여행의 관계자들은 이런 싸구려 관광을 우리보다 중국이 먼저 하는 것도 중국이 보이지 않는 제재를 하고 있는 거라고 겁을 먹고 있습니다. 실제 11월 달에 중국 관광객 수가 52만 5천으로 10월 68만 명에 비해 22% 감소했다는 겁니다. 저는 감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마치 크게 타격을 입는 듯이 엄살 부리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 한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막고 노는 것, 그리고 관광객 주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름이 깊고 무슨 불황을 느끼고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 쇼하고 있는데요. 재미 봤을 때가 이상 경기고 지금이 정상인 겁니다. 한 해 중국 관광객이 600만 명 이상 싸구려로 온다라는 부분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동안 돈 잘 번드는 분들요, 지금 엄살 떨고 있는데요. 그만 두십시오. 업종 옮기십시오. 여러분들 엄살 때문에 우리가 국가 경제를 중국 입에다가 쳐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광객 좀 줄고요, 한류 좀 안 되더라도 버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중국하고 우리 수교도 안 했을 때, 중국에 이런 짜리 하나 수출 안 할 때도 우리 잘 견디고 살았습니다. 고도 승전했습니다. 자, 뭐 그나마 장사가 좀 되는 게 노점상이다 어쩌다 하는데요. 11월 매출이 10% 줄었다 이러는데, 언론들요,
기획해서 그래 사드 하지 말자고 이런 기획 보도를 갖다가 내고 있습니까? 자, 국내 관광업이 이렇게 휘청거리는 이유는요, 중국 관광객 중에서 특히 단체 관광객이 줄어서 그렇다는데,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중에 단체 여행은 해마다 이렇게 줄어드는 반면에 개별 여행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 단체 여행은 40.9%고 개별 여행은 50.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개별 여행 객수는 10%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유커 단체 관광객이 20%, 쌍커 개별 여행하는 사람이 80%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체 관광보다 개별로 해외 여행하는 게 요즘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외국 가서 돈을 많이 쓰지 단체 관광 그거 돈 됩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한국의 관광 패러다임도 이제 단체 관광객 불러다가 싼데 저이고 싼 거 이기고 그 다음에 바가지 관광, 바가지 뭡니까? 이 쇼핑 시키는 거 이거 중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면세점을 갖다가 또 롯데, 현대, 신세계, 물론 이 사람들이 최순실하고 관련됐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취소되겠지만은 세 개가 또 더 생겼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면세점이 전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에 신세계, 두산, 하나, 신라, SM 면세점이 선정이 새로 됐는데요. 이들 면세점이 2016년 3분기까지 매출 5,696억, 영업 손실 1,322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면세점이 중국 관광객 때문에 떼돈을 번다. 몇 사람들 이야기고 이제 흘러간 이야기죠. 이렇게 면세점을 허용하고 그래서 중국 관광객만 노리고 면세점이 국내에 여기저기 십수개가 이렇게 지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하고 이런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중국 관광객의 기대는 이런 이 한국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재검토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중국 관광객이 줄고 있다라는 통계도요. 해마다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11월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였다. 그래서 이 사드 갈등 때문에 7월 이후 관광객이 줄었다라는 것은 오류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발 관광객 감소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저는 좀 자제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 매출이 이렇게 중국 관광객에 의해서 급속하게 늘어났다. 근데 중국 관광객이 줄면 화장품 부분이 매출이 좀 줄겠죠. 그런데 중국이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 자국 내에 이렇게 파는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여러가지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불허가를 하는 부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의 추락에 대해서도 또 호들갑을 떠는데요. 저는 화장품 면세점, 또 뭐 노점에서 물건 파는 사람, 상인들, 일부 뭐 관광업 이런 쪽에서 중국에 관해서 호들갑 떠는 부분을 이제 그만하기 바랍니다. 업종 옮기세요. 중국 관광객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강남이 아우성이다. 성형 관광이 끊기니 수술 부작용 등 악재가 겹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로 최근에 중국 정부의 통제와도 이렇게 맞물려서 이 한국의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하던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2014년 외국인 환자 10명 중 7명이 중국이었고 중국인 환자의 성형외과 방문 비율이 27.2%였는데 2014년에는 전체 환자의 68.6%고 환자 수도 2009년에는 791명에서 25,000명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런 성형 관광의 적신호가 이렇게 나타났다. 한국을 찾은 전체 중국인 환자의 24%가 성형외과를 방문했는데 전체 인원으로 비교하면 2014년에 비해서 28%가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급속하게 줄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과연 사드 때문에 줄은 건가? 자, 중국의 공영 채널 CCTV가 한국 성형의 숨겨진 함정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성형 관광의 부작용, 비싼 치료비의 이 징수를 통한 폭리, 이런 한국의 질 나쁜 성형외과들을 폭로하면서 성형 관광객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과 제주를 오가면서 중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한 성형외과 의사는 2, 3년 전 한참 중국인 환자가 많이 들어올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그 수가 절반도 안 된다. 보통 공식 에이전시가 환자를 모객한 뒤 병원과 연결하는데 최근에는 단체 여행객 수가 확 줄었다. 그래서 조만간 파산하는 병원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악화로 병원들이 문을 닫고 코디네이터, 즉 중국 관광객 꼬셔가지고 성형수술 받게 하는 이런 미끼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만뒀대요. 자, 그래서 환자가 없으니 시술 비용을 내릴 수밖에 없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실제 가격을 검색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속일 수도 없다. 그래서 에이전시 스스로의 코디 비용까지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식 에이전시가 성형외과 1666개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시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진료비의 12에서 20%라는 거예요. 참 기가 찬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시도하려 하는 업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현지에서는 5년 사이에 중국 성형외과 기술이 한국에서 배워가가지고 중국이 옛날에 우리 쌍용차에 갖고 집차 기술 배워가서 기술만 쫙 빼가고 팔아먹어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형외과를 이 시스템, 기술까지 다 배워가고 한국 의사까지 데려가서 한국식 중국 성형외과에서 현지에서 한국을 100% 벤치마킹하고 내부 인테리어 장비, 심지어 한국 의사까지 데려다가 수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비용이 한국보다 비싼 것도 있지만은 비행기 타고 멀리 한국까지 가는 걸 부러워하는 중국 상류층들이 주요 이 고객이고, 또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주말마다 중국에 건너가서 수술해주면서 가액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의료기술까지 중국에 전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중국도 급히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형외과 의사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아 중국을 건너간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이런 걸 해서 이제 돈 벌기도 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중국하고 쌍용차의 예를 보면 알듯이 상하이 기차라는 중국 자동차 회사가 쌍용차를 갖다 인수한 다음에 기술 빼가고 난 다음에 회사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쌍용차가 거의 파업 직전까지 가서 쌍용 자동차 사태 평택에서 몇 년 전에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인도 마힌드라가 운영을 인수를 해서 겨우 수습이 되었는데요. 자, 그때 우리 기술 다 나갔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한국의 게임 회사, 한국의 IT 회사, 벤처 회사,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한국의 성형외과, 한국의 병원 운영 기술 전부 배워가지고 갖고 가서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중국하고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드 때문에 무슨 관광이 안 된다, 성형이 안 된다, 말짱 거짓말이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 가르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을 경계를 해야 된다. 한국에서 왜 중국을 혐오하는 분위기는 이토록 없단 말입니까? 중국 옆에 붙어서 잘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긋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요, 중국하고의 관련된 모든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망할 사람들 망하십시오. 그것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아닙니까? 언제까지 무슨 중국 때문에 재미 볼 줄 알았습니까? 반짝 1, 2년이지요. 그렇게 재미를 봤던 사람들이 최순실한테 몰려가서 로비하고 해서 정권이 친중으로 가고 꼬라지 좋았습니다. 대기업들 중에 그런 장난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하고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업도 다각화하고 이제 사양산업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중국 없을 때도 잘 살았고 중국 관광객 오기 전에도 한국 관광 괜찮았습니다.